북한 3대 세습의 시작, 김일성.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12년 4월 15일, 정의부 출신의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인 김형직과 여성 독립운동가인 강반석 사이에서 김일성이라는 한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김일성, 그는 일제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지만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강한 반공주의 성향을 가진 아버지와 다르게 김일성은 육문중학 재학 시절 남만청명동맹의 박소심과 상월 등을 통해 자본론 등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으며 막스 레닌주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그가 속해 있던 국민부 청년층의 작용화 경향과도 그는 무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 공산청년회를 거쳐 반국민부 성향이 강했던 조선혁명군 길강성 지휘부 결성에 참여하고 이후 세화군의 결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세화군에서 10인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반국민부 세력의 지도급 인물로 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화군에서의 길은 험난했습니다. 세화군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신들에게 반하는 지방 파벌이라 비난받으며 중공과 대립했고, 만주사변 시기에 지도부 한창국은 일제에 투항하고 최창걸은 국민부의 조선혁명군에 의해 사망하면서 지도부 또한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은 이러한 시기에 세화군을 떠나 중국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이후 김일성은 안도의 맹단부대 안에서 구국군의 편제로 부대를 꾸려 주둔합니다. 하지만 일제의 공격을 받은 후 김일성은 안도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도에서 후퇴한 김일성은 구국군과 함께 도나, 앵목과 남호두 이곳들을 거치면서 왕청지방에 도착해 자리를 잡습니다. 왕청지방에서 다시 항일무장 투쟁을 시작한 김일성은 이곳에서 있던 동령현성 전투에서의 성공을 계기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일성은 만주지방에서 항일무장 투쟁을 계속해서 전개했으나 1937년부터 만주지방에서 일제가 대대적인 독립군 탄압을 시작하자 이에 따라 김일성이 속한 제1로군은 점차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중사업을 등한시하면서 민심 또한 제1로군을 따르지 않았고 제1로군의 쇠퇴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만주지방에서 일제를 피해 다니며 항일운동을 하던 그는 1940년 소련으로 월경하게 됩니다. 김일성은 하바롭스크 근방 야영지에 자리를 잡고 1941년 하바롭스크에서 김책, 최용건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김일성은 하바롭스크 보병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소련군 장교로 임관하여 소련군 88여단에 소속되게 됩니다. 그는 88여단에서 조선인으로 구성된 1대대의 대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러한 88여단에서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벌였던 일명 조선 빨치산 세력이 다시 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88여단의 활동을 계기로 소련의 지지를 얻게 됐고, 이는 이후 김일성이 북한에서 유력한 정치인으로 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은 소련의 비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김일성은 먼저 이미 만주 동남지방 조선 접경 지역에서의 항일 이력을 통해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88여단의 중국 측 지도부 또한 이를 통해 김일성을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김일성보다 유력했던 인물들도 다수 있었으나 상당수 전사 혹은 일본에 투항하였습니다. 김책과 최용건 또한 당시 김일성보다 더욱 강력했던 인물들이었으나 김일성이 조선인으로 이루어진 제1대대의 지휘관으로서 당시 조선인의 부신점으로 입지를 구축한 것에 비해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능력도 소련에서 인정받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소련군 지휘부 또한 김일성을 당시 상당히 신뢰했고, 특히나 소련군은 이후 한반도에 들어오며 자신들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할 인물로 김일성을 낙점하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소련군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는 김일성은 소련군과 로만네코 소장의 대대적 지원 아래 북한의 정치판에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 북한 내 파벌 중 빨치산파와 규합해 자신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강력한 경쟁자였던 한준혁을 제거해버리며
자신의 야욕을 점차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조직 작업을 주도하며 1945년 10월 10일부터 4일간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날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 궁중 대회에 참여해 연설을 하며 향후 북한에서 권력자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한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해 갔습니다. 이후 김일성은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북조선 각도 및 박군 인민위원회 대표들과 반일 민주적 정당 및 사회단체들의 대회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제안했으며 해당 대회에서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이 인민위원회는 실질적인 단독 정부로서 기능하기 시작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 수립을 표방해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수립, 북조선 노동당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후 파벌 규합을 위한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1년의 과정을 거치고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일성이 선출되며 당권을 장악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월 2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9월 9일 김일성을 주석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출범시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극이 시작되게 됩니다. 김일성이 독재의 야욕을 드러냈지만 아직까지 김일성은 자신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은 어떻게 독재 체제를 구축했는가? 다음에는 8월 종파 사건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